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타일 본드, 보통 일반적으로 세라픽스라고 하는데 이 타일 본드를 제일 많이 써요. 기본적으로 이 타일 본드는 소위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능. 어느 벽이든지 일단 잘 달라붙어. 시멘트 벽이든 벽돌 벽이든 뭐 아니면 PC면이든 뭐 저렇게 뭐 샌드위치 판넬, 석고보드, 나무, 뭐 플라스틱, 유리 안 가리고 일단은 잘 붙어. 떨어지는 건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일단은 처음에 붙일 때 잘 붙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압착 시멘트. 압착 시멘트는 20kg 포대로 되어 있는데 압착 시멘트는 보통 바닥에 이제 타일 압착 시공할 때 많이 써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백시멘트. 백시멘트는 줄눈 작업할 때도 많이 쓰지만은 바닥 타일 깔 때도 이 백시멘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백시멘트를. 그리고 백시멘트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파워플렉스는 떠붙임용. 떠붙일 때 우리가 뭘 했으면 몰타를 대신해서 떠붙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타일용 이 떠붙임 몰타이 별도로 나오긴 하지만 이 파워플렉스가 아주 큰 타일까지 300, 600에 600 폴리싱까지 떠붙일 수 있는 그 재료예요. 그게 파워플렉스 유니온사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폭시가 있어요. 에폭시가 있고, 이제 우리가 거실 같은데 600, 600 폴리싱이나 뭐 포세린을 깔 적에는 난방용 드라이픽스라고 있어요. 이것도 어차피 믹싱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압착인데 난방용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리고 일반 몰탈 그리고 미장용 레미탈이 있는데 저희가 보조제들이 있어요. 보조제들. 뭐냐? 이 몰다이라는 게 있어. 몰다이. 몰다이는 뭐냐면은 벽면이나 바닥면이나 시멘트 계열일 적에 시멘트 계열끼리 접착력을 증강시켜주는 게 몰다인인데 20kg 우리 본드총처럼 돼 있고 그 한마디로 방수액처럼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미움물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움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수성용 로라 갖다가 이렇게 쭉 발라준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마른 다음에 작업하셔도 상관없고 바로 작업하셔도 상관없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질을 좀 알아야 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앞에 본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재료 설명을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재료가 좀 충분해야 하자가 덜 나요. 너무 적은 상태에서는 재료가 금방 말라버린다든가 아니면 벽면이 그 접착면이 면이 고르지 않으면은 이 본드나 기타 접착제 양이 너무 작아버리면은 이게 타일에 잘 안 붙어. 그런데 초보자들이 타일을 붙일 때 제일 이제 그 하자가 많이 나는 게 뭐냐면 타일은 일단은 벽이든 바닥이든 재료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강하게 두드려서 붙여야 돼요. 데코복고를 잡는 거, 그러니까는 단차를 잡는 건 나중이야.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재료가 그 재료하고 우리가 부착하고자 하는 타일하고 정확하게 붙는 게 우선이에요. 최우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그 줄은 나중에 맞출 수가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줄 맞추는 게. 근데 어차피 스페이셔가 있기 때문에 이 스페이셔만 의지를 하면은 이 타일 줄을 맞추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타일이 잘 안 맞아서 나오는 건 옛날 얘기고 요즘에도 타일이 좀 안 맞는 게 나온다는 얘기는 진짜 옛날에 받아놨던 거 안 좋은 물건들 그런 물건이 가끔 빠져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싸게 받아서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요즘 정상적인 물건들은 단차가 거의 뭐 이 사이즈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 스페이셜 통해서 줄을 잘 맞출 수가 있어. 우리가 얘가 보조제예요. 그런 다음에 그럼 단차는 모르지 않느냐? 나중에 우리가 요런 단차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나중에도 얼마든지 단차를 잡을 수가 있어. 근데 일단 우선은 잘 붙는 게 1번이란 말이에요. 잘 붙는 게 1번. 초보자분들이 이제 그 기술자분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초보자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바닥에 딱 대고서 맞는다 싶으면 안 두드린단 말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일단 두드릴 게 있어야 돼. 벽도 마찬가지야. 타일을 딱 붙였어. 근데 맞아. 놔두면 안 되는 거라. 두드려서 일단 잘 붙게 해야지. 그 다음에 단차를 맞추고 줄을 맞추더라도 일단은 두드리고 일단 재료끼리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다 탈락이 되고 크리기 가고 나중에 다 떨어져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제로 성격을 좀 제가 좀 보여드릴게. 요건 지금 100에 100짜리 벽 타일이에요. 여기에다가 이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타일 본드예요. 얘를 요렇게 발라줬어. 발라줬으면 일단은 얘가 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얘가 일단은 꽉 눌러주고 두드려주고 해가지고 이 벽면에 제대로 붙어야지. 그게 우선이야. 그런 다음에 얘 한번 성격을 보여줄 생각 봐보세요. 얘를 이렇게 강제로 좀 당겼어. 본드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응? 얘가 여러분들이 약하게 해서 이렇게 갖다 대놓고 살짝 누르는 거는 한마디로 눌러주는 거지 붙이는 게 아니야. 강하게 쳐주거나 비벼주거나 그래야 얘가 붙어요. 그 다음에 단차를 잡는 거는 내가 껴서 단차를 잡아서 이 타일이 붙은 상태에서 조금 당겨줘도 이렇게 늘어나면서 1, 2mm 당겨지는 건 전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본드는 이래요, 성격이. 본드는 그리고 갈갈이를 그전에는 5mm, 7mm를 주로 많이 썼어.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단차를 잡는 용 때문에 10mm짜리 그 타일 갈갈이를 제일 많이 써요. 벽은. 그게 제일 안정적이야. 왜? 붙인 다음에 잡아야 되니까. 잡았을 때도 타일 벽에서 많이 뜨지 말아야 되니까 밥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10mm짜리를 써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얘는 파워플렉스라고 해서 떠붙임용이에요. 떠붙임용. 자, 그러면 얘는 600에 600짜리 폴리싱이나 포세린 무거운 타일까지 떠붙일 수 있게끔 강화가 돼서 나오네요. 그러면은 얘는 성격이 어떠냐? 자, 요렇게 떠서 이 벽면이니까 흡수면이니까 이제 저기 타일 뒤로 뒷길이 했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붙었죠? 붙어도 이렇게 보면 늘어나죠. 그러니까는 이 몰타일보다 초보자들이 붙이기가 되게 쉬운 거야. 왜? 띄었다가 다시 붙여도 돼. 그렇게 늘어나죠. 그런데 얘는 성격이 어떠냐면 놓으면 어떻게 돼요? 흐르죠? 흘러. 요거를 기억을 하세요. 파워플렉스가 떠붙임용이지만 붙여놓고 그냥 파워플렉스만 썼을 적에는 이렇게 흐른다는 거. 처진다, 타일이. 요걸 일단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압착 시멘트예요. 압착 시멘트. 우리가 흔히 바닥 타일 깔 적에 많이 쓰는 압착 시멘트.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요렇게 얘도 이제 벽 타일이잖아요. 이거 흡수면 여기다 이렇게 발랐어. 얘하고 요렇게 잠깐 붙여놓을게요. 그리고 얘도 요거 하나는 알려드릴게요. 일단 바닥도 타일이 바닥에 잘 붙어야 돼. 단차가 지든 말든 그거는 관련이 현재는 없는 거야. 일단 잘 붙으면 봐보세요. 카메라 가까이 와봐. 이게 늘어나면서 이게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게 늘어나는 게 몇 미리씩 늘어나. 이렇게 이게 늘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대로 됐어. 제대로 바닥에 딱 붙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단차 잡는 거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1, 2mm 얘가 올라온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안 돼. 이해하시겠어요? 오히려 안 붙는 게 문제인 거야. 일단 제대로 붙는 게 타일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줄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단차 맞추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제일 첫 번째로는 잘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1번으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줄잘 맞추는 거. 세 번째가 단차 없는 거. 근데 보면 늘어나잖아. 그죠? 늘어나니까 1, 2mm 정도 얘를 갖다가 우리가 들어올렸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붙는 데에는. 이해하시겠어요? 자, 얘는 백시멘트예요. 백시멘트인데 얘는 줄로 넣을 때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바닥에 자기질 타일을 붙일 적에 바닥 타일을 붙일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디에 권장을 하느냐? 시멘트 바닥에 붙일 적에는 권장을 안 해. 왜? 얘가 흡수율이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빨리 굳어. 작업 시간이 얼마 안 돼. 바짝 마른 시멘트 바닥이나 이런 데는 권장을 안 하고 기존 타일 바닥,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는 좋아요. 작업성이.
백시멘트가. 그러니까는 발코니나 화장실이나 현관이나 기존에 타일이 붙어져 있는 자리, 그 위에다가 다시 타일을 시공할 적에는, 덧붙임 시공할 때는 백시멘트가 압착보다 훨씬 더 나아요. 작업성이. 자, 그럼 백시멘트 성격을 한번 보여드릴게. 백시멘트를 이렇게 떠서 딱 봐도 지금 백시멘트가 지른 상태죠. 지른 상태. 그런데 얘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빨리 굳어. 빨리 굳어요. 자, 요렇게 얘도 눌러놓고, 바로는 괜찮아. 근데 잠깐만 눌러놓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얘가 압착이었어요. 그죠? 압착. 얘가 그냥 백시멘트니까 100이라고만 쓸게요. 얘는 100이고 얘는 압착이야. 네? 네. 아시겠죠? 요걸 제가 한 장씩만 잡을게. 한 장씩만. 자, 한 장씩 잡아서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얘는 지금 약간 흘러. 약간 처져요. 지금 처지는 중이고. 그러면 얘는 지금 압착은 지금 이렇게 띄어도 늘어나죠. 아직까지 작업성이 괜찮잖아. 지금도 다시 붙여도 붙잖아. 그죠? 근데 이 백시멘트는 봤죠? 이미 말라서 굳었어. 그러니까 백시멘트는 이 굳는 성질이 좀 빨라요. 그래서 이 시멘트를, 백시멘트하고 압착 시멘트를 제조한 회사들에서는 압착 시멘트는 압착 시멘트로만 쓰고 백시멘트는 백시멘트만 쓰세요라고 하지만은 현장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쓰느냐, 이 두 개 성질을 이용을 해서, 왜 압착만 쓰면은 두껍게 하더라도 이게 처져. 너무 성질이 무르니까, 너무 무르고 빨리 안 굳으니까, 작업성이 없으니까 뭐 건드리질 못해. 내가 뭐 지금 폴리싱이나 포세린 600 무거운 타일을 지금 압착을 많이 발라서 두드려가지고 맞춰놨어. 근데 점심 먹고 와보면은 정확히 맞춰놓은 단차가 조금 틀려져 있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뭐야? 이 타일 자체 무게가 워낙 무거우니까 이게 좀 다운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대부분 압착하고 백시멘트를 50대 50으로 성격을 반씩 섞어서 써.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걸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니야. 시멘트 바닥일 땐 압착만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바닥이 얘기다시피 타일 계열, 비흡수면인 바닥에서는 백시멘트를 쓰는 게 훨씬 더 작업이 효과적이야. 그런데 일부에서는 절반씩 섞어서도, 성격을 갖다 섞어서도 쓴다. 요걸 좀 알고 계셔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에폭시예요. 에폭시. 에폭시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큰 타일에 몇 방 안 올리고서 쓰잖아. 그죠? 이 에폭시는 주재하고 경화제하고 두 가지가 1대1로 섞여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헤라가 없으니까 제가 좀 요거로 좀 쓸게. 그러면 얘를 나무든 타일이든 해서 이런 쪼가리를 갖다가 딱 해서 자, 주재를 요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마른 다음에 요렇게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경화제도 요렇게 뜰 때 얘가 찐득찐득 늘어나니까 이게 돌리셔죠. 그리고 겨울 같은 때는 얘가 좀 굳어요. 그럼 불력에다 좀 놔두면은 이게 좀 누글누글해져. 그럼 섞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럼 얘를 믹싱을 해주는 거야. 흰색하고 진한 그레이 두 개를 서로 믹싱을 해주는데, 이거 해가 아니어서 좀 그러네. 그냥 할게요. 맞지? 자,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줘요. 개주고 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요.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떠서 딱 놓고서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똥 놓듯이
이렇게 뭐 저기 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렇게 떠가지고 딱 찍었다가 뒤로 한번 갔다가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하는 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보통 많이들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 단차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타일 조가리를 갖다 대줘요. 먼저 에포치를 딱 이렇게 먼저 기본적으로 바르고 타일 하나를 갖다가 붙여. 두 개를 붙일 수도 있겠죠. 단차가 크면. 그죠?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면에 닿아야 돼. 얘를 이 타일을 감싸야 돼요. 응? 그래야 얘도 안 떨어지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두께를 조절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에폭시도 성격이 어떠냐? 붙였어요. 어때요? 처지죠? 처지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요거까지 마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 난방용 드라이픽스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난방하는 데 쓰는 압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난방하는 데는 이 드라이픽스를 꼭 쓰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신축 같은 경우 있잖아. 건물이 지금 막 세워졌어. 근데 거기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런 데는 그래도 보일러를 한 일주일이고 켜놔야 돼. 보일러를 미리 공사 전에. 그래서 갈라질 거 다 갈라지고 크릭 갈 거 다 크릭 가면서 자리 잡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장판 깔거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바닥 갈라진 거 많이 보셨지? 네. 그런 현상이 잡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게 문제를 최대한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는 보일러를 한 일주일 정도 돌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몰다인 발라놓고 난방용 드라이픽스를 쓰고, 그리고 제가 주제하고 부제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주제하고 부제. 주제는 주접착제야. 주접착제. 부제는 보조접착제야. 보조접착제.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쉽게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에? 뭐냐? 잠시만요. 지금 에폭시만 하면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 방금 보셨죠? 네. 그죠? 그런데 저희가 에폭시를 여기에다 이렇게 네 군데다 좀 찍을게. 요 네 군데다 찍고 이렇게 찍었다 쳐요. 에폭시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얘끼리만 붙이면, 얘네끼리만 붙이면 처지는 거 확인하셨죠? 네. 응?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까 그 백시멘트 성질을, 백시멘트를 요렇게 한 네 군데다가 이렇게 찍어줬어요. 뭐 순간접착제를 휴지 껴가지고 순간접착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백시멘트 가루 뿌려가지고 또 순간접착제 하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한마디로 초보자들이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초보자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가 면을 잡아주면서 얘를 딱 이렇게 붙였어. 그럼 백시멘트는 금방 빨아서 붙는 그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얘는 쳐져요, 안 쳐져요? 안 쳐지는 거야. 에폭시만 썼을 땐 쳐지는데. 그죠? 네. 제가 단편적인 예로 저기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어디 보자. 자꾸 저기 궁뎅이를 보여줘서 죄송하네. 봐보세요. 얘는 압착 시멘트예요. 압착 시멘트를 가령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네 군데다 발랐어. 그리고서 타일을 붙였어. 어때요? 흐르죠? 처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붙으면은 강한데 처음에 붙어있지를 못하는 거야. 처음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본드를 조금 해줄게. 본드.
본드를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네. 응? 안 흐르죠? 이거 설명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본드는 제가 만능이라 그랬잖아요. 만능. 어디나 일단은 잘 붙어. 나중에 하자가 나든 말든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며칠 잡아주는 거는 얘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령 파워플렉스로 갖다가 떠붙이기를 한다 이거 벽에다. 떠붙이기를 하는데 아니면 에폭시로 떠붙이기를 해. 응? 그런데 에폭시로만 떠붙이니까 어머 흐르네. 파워플렉스로만 떠붙이니까 어머 흐르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본드나 백시멘트를 갖다가 부분적으로 해주고서 붙이면 어떻게 돼? 단차 잡기도 쉽지만 또 흐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술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안 해. 근데 우리는 초보자인데 기술자분들이 하시는 퀄리티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작업을 수월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조제 역할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압착으로 붙이고 본드로 붙이고 에폭시로 붙이고 뭐 파워플렉스로 떠서 붙이고 이런 건 대충 이해가 가시죠? 파워플렉스도 흐르니까 본드든 내가 백시멘트든 좀 해주면 좋은 거야. 그죠? 그러면 안 흘러. 단차도 금방 맞아가지고 단차도 흔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단차라는 게 두께를 내가 단차를 맞춰놨을 때 문제가 안 생겨. 이건 어디까지나 초보자야. 자, 근데 솔직히 편해. 그게 기술자분들이야 뭐 많이 하셨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잡고 놀지만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그게 편한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자, 아니 손색 가신다면서.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반 몰탈 있고 미장용 레미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야? 벽에다가 압착으로나 바닥에 압착 아니면 벽에 떠붙이기를 얘기했잖아. 그죠? 요거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또 우리가 작업하는 방식이 뭐가 있어? 주꾸미라는 게 있어요. 주꾸미. 응? 배드 작업, 배그 작업하는 이게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미장용 레미탈을 많이 써요. 현장에서. 왜? 이제 개구, 치구 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냥 사서 쓰고 말거든. 근데 그 말이 맞아. 왜냐하면 지금은 철물점에서 팔지 않지만 원래는 철물점에서 모래 한 자루를 보통 2,000원, 2,500원, 3,000원에 팔았어요. 네? 모래 한 자루에 한 20kg 정도? 그러면은 20kg나 그 이상 정도 해가지고 팔았어. 근데 그거를 2, 3,000원 주고 사가지고 또 시멘트 또 4,000원, 5,000원짜리 갖다가 사가지고 섞어. 그러면 어차피 한 포에 거의 4,000원 돈이야. 그러니까 레미탈을 쓰나 그 모래세배를 그렇게 이게 적은 양을 쓸 때 차로 막 이렇게 큰 차로 받는 게 아니라면은 그 비용이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모래가 이만큼이 쌓여 있어요. 한여름에. 이만큼이 쌓여 있어도 겉에는 바짝 말라서 하얘도 한산만 딱 퍼도 속에는 어때? 좀 습기가 있고 젖어 있죠. 그런데 이 미장용 레미탈이라는 건 어때요?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이잖아. 시멘트랑 같이. 그것도 시멘트 양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바짝 말라 있어요. 왜? 조금이라도 젖어 있으면 안에서 굳어버리니까 상품성이 없을 거 아니야. 우리가 모래하고 시멘트를 우리가 직접 갰어요. 직접 개서 따로따로 해서 갰어. 그러면 그건 약간의 습기도 있고 물러. 우리가 시멘트 양을 또 많이 하지도 않지만 물러요. 물르다 보니까 사람이 밟으면 들어가. 그리고 이 노린물이라고 해서 백시멘트를 갖다가 두유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개요. 두유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부침개 한번 딱 넣으면 쫙 퍼질 정도. 그냥 우유 정도라고 할게요. 우유와 두유 사이 그 정도. 그렇게 해놓고 타일을 붙여놓고서 이렇게 고무망치나 이런 걸로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게 들어가. 모래세면이. 몰탄을 섞은 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 이해만. 모래하고 세멘트하고 각각 따로따로 섞어서 내가 작업하는 거는 약간 들어간다. 포근포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3cm 쌓인 눈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레미탈은 미장용 레미탈은
뿌려가지고 물을 준 순간 아니면은 뿌려놓고 저기 한 순간 이미 얼음이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얘는 밟아도 안 들어가. 밟아도. 그래서 일반용 몰탈에다가는 노린물을 쓰는 거고 미장용 레미탈로 바닥을 잡았을 경우에는 압착 시멘트나 백시멘트를 갖다가 갈가리로 긁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 바닥이 단단해서 안 들어가니까 물이 또 노린물이 흡수가 안 돼. 너무 층이 단단해서 시멘트 층이. 그거는 어차피 실습으로 해보시면 알아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별도로 사서 개가지고 섞어가지고 우리가 바닥을 잡았을 적에는 노린물을 쓴다. 접착제로 백시멘트를 두유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개가지고 뿌려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타일을 붙이는 데 쓴다. 그리고 이 미장용 레미탈은 한마디로 표면이 단단해서 노린물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압착 시멘트나 백시멘트를 이 갈가지질을 하면은 골이 생길 정도로 해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은 아시겠죠?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 왜 내가 설명이 길어지잖아.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렇구나라고만 들으시면 돼.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 일반 몰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노린물을 뿌렸어요. 그럼 노린물을 한 번 뿌린 거랑 두 번 뿌린 거랑 세 번 뿌린 거랑 틀려요. 왜? 노린물을 한 번 뿌린 거는 아무래도 도표면이 얇아요. 그런데 노린물을 거기에다 두 번, 세 번 더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갈가리질을 하면은 이 갈가리질이 그대로 나와. 얘도. 그러면은 훨씬 노린물만 그냥 한 번 뿌리고서 했을 때보다 노린물을 두 번, 세 번 더 뿌린 다음에 갈가리질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훨씬 더 그 작업성이 좋고 접착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예, 이렇게 해서 재료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